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빅나리 씨. 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또 어김없이 이 배꼽시계가 또 알람을 또 울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뉴는 가만히 좀 생각해봤는데 두부 요리가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두부 요리 좋아해요? 완전 좋아하죠. 아, 그래요? 두부 들어간 찌개. 두부 색깔이야. 오. 맞춰 입고 왔잖아요. 아, 그래, 두부. 먹으려고. 두부 두부 조림, 순두부. 순두부. 없어서 못 먹죠. 정말 나보다 많이 먹는데 살은 안 찌고 정말 대단한 체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식 퀴즈 또 정보 하나 여러분 드립니다. 아, 퀴즈야. 네, 나리 씨 그 집에서 두부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합니까? 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당연히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을 해야죠. 냉장고에 넣어서 네.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땡!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왜요? 그럼 당연히 틀렸죠. 왜요? 자, 두부가 있어야 할 곳은 냉장실이에요. 물에 넣어서 냉장실이 아니라 네.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이요? 냉동실. 아니 뭐 두부 아이스크림 해 드시려고요? 아니요. 시원하게 그 여름에 그거 해먹던가 말던가 그거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면 네. 두부는 얼리면 더 좋아지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아, 왜요? 두부를 갖다가 얼렸다가 상온에 이제 놔두면 녹잖아요. 그 두부 표면으로 이제 수분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쫙 빠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는데요? 그 두부의 수분이 쫙 빠지면서 그 상태로 조림이나 그다음에 부침이나 양념들이 아주 찌개를 딱 하면은 양념들이 와. 쫙쫙 붙어갖고 질감, 씹는 질감도 아주 딱 꼬스버서 더 이상은 없어버려 이 정도로 아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요 팁이죠. 정말 집에 가면 당장 두부를 냉동실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 두부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냉장고 안에 있던 두부를 냉동실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경식 씨 살림의 왕 엄지척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우리 빅나리 씨도 네. 엄지척입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엄지척. 자, 이번엔 맡은 바 임무를 척척 해내는 진짜 쌍엄지척 오. 리포터죠. 김혜진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제가 엄지척할 만한 소식을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올 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론됐던 경제적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네. 두 분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네. 체감이 좀 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라면 뭐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뭐 병원이나 유통업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맞아요. 특히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실제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로봇이 햄버거 패티를 직접 굽고 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택배를 배달할 때는 드론이 하늘을 날아서 슝 하고 배달을 하고요. 못 봤는데. 그리고 또 도로에서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들이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지 혼자서 막 돌아다닌다고요? 물론 해외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벌써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가 아는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네.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가지고 그냥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줄 안 서도 돼요? 줄 안 서야 돼요. 오. 그냥 마트에서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결제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영상 아닌가요? 보니까 네. 스마트 앱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떤 물건을 교체했는지까지, 아. 계산은 또 어떻게 했는지, 계산까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 되게 편하죠? 맞아요. 물건을 집어 들면은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띠리리리리 다 나타나고, 물건 다시 내려면 띠리리리리 나오는 거예요. 물건 또 띠리리리리리리리 오. 장난치지 마세요. I'm so sorry.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럼 되나요? 그리고 또 이제 미리 정보에다가 신용카드를 다 입력해 놓으면 아, 자동 결제까지 결제까지? 다 돼버리니까 오. 뭐 계산대 뭐 줄 서가지고 기다릴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산대 줄 서면 얼마나 그 불편합니까? 맞아요. 아니 내가 줄 서면은 남의 장본 걸 괜히 보게 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아이고 뭐 저런 걸 와이프 심부름인데도 괜히 가리게 되고 그거 불편하거든요. 길이 또 오래 줄 서 있으면 와. 또 그 기분이 또 안 좋고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 걸 다 말끔히 없애주는 거죠.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두 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네.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 기계에다가 네네. 이게 인간의 지능을 결합한 오호. 기술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지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기기나 컴퓨터가 대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뭐 우리 일자리가 뭐 없어지겠죠. 하여튼 뭐 인간과 뭐 인공지능이 뭐 경쟁하는 시대가 뭐 도래할 것 같네요. 그 앞으로는 뭐 직업도 네. 은행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 인터넷 은행을 운영하는 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뭐 프로그래머를 네. 지원해야 된다.
뭐 이렇지 않을까요? 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어. 정말 일자리 변화에 대한 고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안 그래도 요즘 뭐 청년 실업률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앞으로 생겨날 20만 개 이상의 직업 중에서 이 80% 이상이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직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같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하고 또 방법을 구해야 되는지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에서 네.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을 했는데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난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만나보시죠. 생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합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2054년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과학 기술이 등장하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비현실의 공상을 그린 영화 같지만 어느새 현실에서도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기도 하죠. 바둑 최강 이세돌이 알파고에 참패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집중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뺏길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혼란 속에서 부상할 미래 유망기술 사업화 아이템은 무엇인지 대망의 베스트 10을 공개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 주최 2017 미래 유망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설명회장을 찾았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네, 지금 제 뒤로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계신데요. 미래 유망 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이 넘게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대규모 행사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과연 올해는 어떤 유망 기술을 선정을 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에서 나온 고견들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는 데 이정표효과를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의 경제 성장 기류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바랍니다. 주최 측인 키스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이 주목해야 할 전략과 전 세계 기업들의 변화의 움직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키스테의 미래 유망 기술 세미나를 통해서 미래 기술을 조망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국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이나 그리고 개인들이 미래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본 세미나에 참석했으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미래 유망 기술 관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키스티 슈퍼컴퓨팅 본부 부스부터 둘러볼까요? 현재 최고급 사양을 보이고 있는 슈퍼컴퓨터 4호기가 각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연구와 개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고 슈퍼컴퓨터 5호기를 도입하여 기존의 HPC뿐 아니라 빅데이터, 기계학습,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키스티 첨단 정보융합 본부에서는 연구개발이나 신규 영역을 개척하는 전문가들에게 최신 과학기술 동향과 미래 유망 기술을 탐색할 수 있도록 현재 약 500만 건의 국가 R&D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염두하고 있는 관심 기술이나 경쟁 기술을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각 분야마다의 세분화된 역할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곳이 바로 키스티 중소기업 혁신본부인데요. 이곳에서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산업 시장 분석 시스템, 즉 KMAPS 시스템은 키스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장 정보와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의 공공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유망 기술에 선정된 10대 기술도 이곳의 분석에 의해 선별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유망 사업화 아이템 선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저희가 키스티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데이터, 그다음에 M&A 데이터, 기술 관련된 논문 특허 데이터, 그다음에 시장 규모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풀링한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풀링을 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아이템이 50개고 그 중에 대표적인 10개의 아이템, 10개의 기술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중소 중견기업의 전시 부스도 살펴볼까요? 이곳의 사물 인터넷 관련 온라인 증명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인데요. 병원에서 병원비 수납 완료와 동시에 관련 증명서나 영수증, 보험금 청구까지 자동으로 발급되는 시스템으로 청구서를 일일이 작성했던 불편함을 과감히 해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120여 개의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곳은 어떤 분야의 전시 부스일까요? 뭔가 했더니 바로 VR 전시장이었습니다. VR은 특수한 안경을 쓰면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에서 마치 실제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말하는데요.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제가 아니죠. 모션 시뮬레이터 도전!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냐고요? 바로 모니터에 보이는 이 고층 빌딩 위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다리가 후덜덜, 몸 따로 마음 따로 정말 현실처럼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가상 VR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저 혼자 낭떠러지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뛰어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웠는데 그래도 스릴 만점이었어요. 고소공포증에서 벗어나 이번에 신나는 롤러코스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안경도 그렇지만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의자 덕분에 현실인지 가상인지 정말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 앉기 전에는 그냥 비슷한 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똑같아요. 느낌이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진짜 똑같고 이 무서운 느낌 있잖아요. 기구 탈 때 그 느낌이랑 똑같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막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신은 없었지만 스릴과 재미는 만점. 어머, 허공을 휘두르는 제 모습이 이랬군요. 현재는 VR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대신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험치를 좀 쌓아서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외에도 현실에서 이제 사람이 하면 위험한 것들을 안전체험 같은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집에 물건을 놔두고 와서 그걸 확인하고 싶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이제 현장을 가는 거를 집에서 대신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 유망 기술들의 향후 전망은 어떠할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할 대중의 소비 트렌드를 짐작해 봤는데요. SNS가 대중 매체보다, 1인 방송이 주류 매체보다, 카드 뉴스가 TV 뉴스보다, 그리고 노점의 푸드트럭이 백화점 푸드코트보다 더 인기를 끄는 현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변화와 생태계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의 변화의 흐름과 비즈니스 기회를 들여다볼 수도 있으며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의 세계 기업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 접목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역시 김남주 교수님이 아마 그 책도 매년 내고 해서 18년도 또 키워드가 뭔지 궁금해서 했는데 아마 내년 또 저희가 기획 업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미래 사회 변화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2017 키스티에서 선정한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부터 살펴보면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1개의 핵심 분야별 50개 아이템에서 베스트 10을 선별한 건데요. 첫 번째, 웹 기반 빅데이터 수집 분석 패키지. 두 번째,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 의료. 세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무인 운송수단 부품. 네 번째, 3D 수리 모델링 소프트웨어. 다섯 번째, 바이오 프린팅으로 제작한 인공장기 조직. 그리고 바이오 잉크, 착용형 보조 로봇, 고령자 돌보미 로봇,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 휴먼 마이크로바이오 분석 등의 10대 미래 유망 기술이 선정되었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제공합니다. 경제, 산업, 그리고 기술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 기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전망과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티는 미래 기술에 대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키스티에 관심을 가지고 키스티 정보를 이용하시면 미래 기술에 대한 주인공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두려운 미래이기도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전이라는 기회를 끌어안을 수도 치열한 생존의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회피할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인 자세로 정면 승부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10대 유망 기술 잘 살펴봤습니다. 네, 유망 아이템 분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네. 뭐 역시나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드론이죠. 그리고 첨단 로봇 공학. 또 뭐 있었죠? 네, 3D 프린팅과 바이오 프린팅 등이 있고요. 유전화 공유 경제,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신소재인 그램핀까지 11개 분야에서 이 50개 유망 아이템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50개 아이템 중에서 또 중소, 중견 기업이 주목해야 할 10개의 아이템을 또다시 선정을 해서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많지만 사실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기왕제 오래 사는 거 이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되지 건강하게,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특히 의료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쭉 보니까 이미 2015년 네. 국내에서 3D 인공신장 조직을 프린팅하는 데 성공했고요. 와. 그리고 또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티타늄 재질의 두개골뼈 대체 수술과 하악골 재건술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와,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정말 의료계의 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밖에도 현재 피부나 안구, 또 혈관이나 간처럼 이렇게 인공 장기를 제작하는 3D 바이오 프린팅 관련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 이제 간이 나온다는 인공장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술 확 과하게 먹고 간이 아파갖고 비실비실거리고 때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럼 간을 바꾸면 되지. 그래서 새로 일회용 간을 또 바꾸고 또 오늘 또 회식, 또 술 먹고. 뭐 정말. 비용은 좀 비싸겠지만요. 아, 그러니까요. 그쵸? 불가능한 건 아니겠네요. 이게 내장 기관이 다 지금 교체되고 바꿀 수 있다면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0세엔 200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와, 맞네요. 아니, 근데 혜진 씨, 저는 앞서서 영상을 봤었을 때 이 VR 체험이 어땠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증강현실이죠. 아니,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저도 끝난 다음에 제 모습을 화면으로 봤는데 네. 혼자 벽에 붙어서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좀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참여한 업체 VR은요. 네. 이 모션 시뮬레이터와 오큘러스 적용 등의 콘텐츠를 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민망하게 이렇게 서 있었던 네. 이 모션 시뮬레이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뭐 살아남으려고 엄청 막 발버둥 치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두 분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로봇이 아닐까요, 혹시? 로봇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불임이라든가 뭐 아이들 뭐 이런 거 의료 보건 뭐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키스티에서는 이 내셔널 디지털 사이언스 라이브러리의 약자인 NDSL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 국내 연구자들에게 이 과학 기술 정보와 관련된 논문이나 특허, 보고서를 1억 건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 이 연구자들이 NDSL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뭘까요? 인공지능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맞았네. 1위가 인공지능이었고요. 4위가 드론, 드론. 5위가 빅데이터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을 보면은 네네. 이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변화는 이제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벌써요? 맞아요.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아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입니다. 자, 김혜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헬로, 오늘의 영어 한마디 지훈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영어 한마디. It is waste of time. It is waste of time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시간 낭비야.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문장이죠. 자, 그럼 풀어서 해석하면 It is, 이것은 뭐뭐이다. Waste, 낭비. Of, 뭐뭐의 time, 시간의. 붙여서 It is waste of time. 자, 이번에는 그럼 억양에 의해서 3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waste of time. It is waste of time. It is waste of time. 잘 따라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문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키워드 waste,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It is waste of money. It is waste of money. 자, 그거는 돈 낭비야 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Or if you spilled the coffee, 만약 커피를 흘렸다 하면은 what a waste. What a waste. 너무 아까워 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오늘의 영어 한마디. It is waste of time. It is waste of time. 도움이 되셨나요? 자, 실제로도 한국말로도 많이 쓰이는 문장인 만큼 영어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나 사회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우리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구축이 잘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네.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잘하는 거죠? 네, 네. 이 코딩 교육의 선진국인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네. 뭐 학생들이 컴퓨팅 언어의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요, 네. 어떤 앱을 만들지, 오호. 또 자료도 수집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을지까지 거의 실전에 가까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부럽네요. 네, 특히나 네. 뭐 정부에서도 이 학생과 교사들이 차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해서 지원도 아낌없이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정부나 뭐 학생들 개인이나 같이 뭐 손발이 척척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구글이나 IBM도 뭐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그렇죠. 영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자, 우리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수포자, 수포자. 뭐 과포자의 오. 뒤에서 이 코포자, 코딩 포기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도록 코딩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잘 안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